하지만 손흥민 한 방에 있어. 손흥민은 아무리 실수해도 한 번 골 넣으면 되는 거야. 손흥민 골! 손흥민 골! 손흥민이 오른발로 골 터뜨립니다. 손흥민 2대 0으로 달아나는 맨시티 킬러 손흥민. 펩 킬러 손흥민. 야, 멋진 골 나왔어요. 네,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 25라운드 경기 하프타임입니다. 자, 제 뒤에 지금 보이는 이게 이제 그 AI로 평점 매기는 후스코어닷컴에서 매긴 하프타임 평점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저 평점 6.1점, 페널티킥을 실축한 균도감보다도 낮은 평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에와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가장 낮고 아무래도 페널티킥을 선방한 요리스 선수가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탄강가도 수비를 잘해줬습니다. 뭐 맨체스터 시티가 거의 뭐 제압을 했던 그런 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 40분께에 페널티킥 실축이 있었죠. 균도간이 요리스에게 막혔고 그 이후 상황에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 아무도 퇴장자는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0대 0으로 마감이 된 것이 아주 다행스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왼쪽에 베르베인, 오른쪽에 손흥민 이렇게 오늘 선발 양쪽 윙어로 출전을 했는데 베르베인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합격점을 줄 만한 오늘 데뷔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손흥민 선수는 오늘 역습 기회가 몇 차례 있긴 했습니다만 매끄럽게 진행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좀 패스 미스도 있었고 또 드리블하다가 잘리는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았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일단 양쪽 측면 공격을 통해서 맨시티가 계속해서 강한 전진 압박을 많이 펼쳤었기 때문에 베르베인도 마찬가지고 손흥민도 그렇고 오리의 탄강과 모두가 수비에 전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토트넘인데요. 이런 분위기는 후반전에도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다행스러웠던 것은 오늘 로셀소 그리고 윙크스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나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데브라이너나 균도간에게서 나오는 패스줄을 약간 좀 잘 끊어주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워낙 지금 경기력이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후반전 좀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 표정 아까 보셨습니까? 네? 무리뉴 감독 표정에서 정말 이 마이클린 심판에 대한 심판 판정에 대한 정말 그 못마땅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골대도 한번 맨시티가 맞췄고 또 심판의 어떤 판정 토트넘 입장에서 좀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판정들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무실점을 지켜냈다는 거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행운이 따르고 있지 않나 그 행운이 후반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가 라인을 내리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 손흥민 선수가 달릴 수 있는 수비 뒷공간에 볼을 떨궈주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전반전에 한두 번 나왔던 그런 기회는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요. 자, 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맨시티를 추락시켰던 그때 같은 어떤 그런 폭풍실조 득점 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리뉴 감독의 이런 헛웃음에 저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PL 심판들이 제일 못해요. K리그 심판들보다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라고 심판들까지 프리미어하지 않아요. 일단 VAR 주는 과정이 VAR 판단도 굉장히 늦게 나왔죠. 경기 한참 한 몇 분 진행되고 나서 뒤늦게 PK 판정이 나왔고 그리고 그 정도면 주심이 가서 직접 봐야지 모니터를. 왜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은 무슨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그 인필드 모니터를 안 보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무리뉴 감독이 이런 썩소를 날리면서 불만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진행에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알리 발목 그 태클 들어갔을 때 스털링한테 옐로 카드만 줬던 것도 그렇고 PK 실축 이후에 요리스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시뮬레이션 했던 것도 그렇고 후반전에도 심판 좀 아주 큰 논란 판정 나올 것 같은데. 토트넘에서 올해 과연 이 골 셀러브레이션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왕이면 흥민 형이랑 호흡을 잘 맞췄으면 좋겠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 활약한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를 홈에서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클린시트한 것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성과인데요. 뭐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토트넘은 유효슈팅 3개밖에 안 했습니다. 첫 유효슈팅 2개가 골로 연결이 됐고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유효슈팅 하나 더 하면서 오늘 토트넘 공격 중에서 3분의 1을 손흥민 선수가 했다. 자, 어쨌든 오늘 맨시티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좀 억울할 수 있는 경기였어요. 전반전 지배했고 후반전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결정적일 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페널티킥도 실축을 했고 골대 2번 맞췄고요. 또 결정적인 상황에서 좀 미스들이 나오면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달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달아나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게 한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진첸코 선수가 좀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한 것도 분명히 악재이긴 했습니다만 맨시티 입장에서는 경기 운영의 묘가 분명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제껴놓고 손흥민 얘기 먼저 할게요. 손흥민 선수 오늘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왼쪽에는 새내기인 베르베인 선수가 자신에게 익숙한 포지션에 기용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후반 들어서 이제 뭐 최전방 원톱으로 나왔었고 베르베인이 빠진 뒤로는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던 손흥민입니다. 물론 공격하는 과정에서 볼을 많이 유실하긴 했었어요. 패스 미스도 좀 있었고 상대에게 에워싸인 상황에서 볼을 쉽게 탈취당하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뺏기는 장면에서도. 하지만 손흥민 한 방에 있어. 손흥민은 아무리 실수해도 한 번 골 넣으면 되는 거야. 옹호하기 사는 얘기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앞서 나간 뒤로는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이 골 넣자마자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와서 마냥 좋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귀띔을 했죠. 손흥민 선수를 완전히 뒤로 내리면서 탕강가가 센터백 쪽으로 좀 더 수비를 들어가고 손흥민이 거의 윙백을 넘어서 풀백의 위치까지 와서 거의 수비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맨시티가 10명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총공세를 펼치는 것을 토트넘이 잘 막아낼 수 있었고 거기에 굉장히 좋은 기여를 했습니다. 하프타임 토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점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하지만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골도 넣고 이렇게 수비적인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비록 AI 평점이긴 합니다만 7.5점 굉장히 고평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날 수훈 갑을 꼽자고 한다면 저는 한 명을 뽑기는 좀 미안하고 두 명을 꼽는다고 하면 요리스하고 베르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리스 선수가 그 페널티킥을 막았던 상황이 아주 결정적이었죠. 그 페널티킥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거의 맨시티가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대로 맨시티가 대량 득점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때 딱 그 흐름에서 요리스가 페널티킥 선방을 해준 것 굉장히 결정적이었고 물론 토트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전반전에 그 무리뉴 감독의 썩소에서 나왔듯이 스털링이 퇴장을 당해도 될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 토트넘 입장에서 할 말은 있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흐름을 딱 끊어준 것이 결정적이었고요. 그런 어떤 유리스 선수의 어떤 주장으로서의 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 토트넘은 양쪽 측면 풀백 탕강가와 오리의 수비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뭐 탕강가도 그렇고 오리에가 오늘 공격을 거의 안 나왔어요. 평소에 아주 윙어에 가깝게 활용이 되던 오리엔데 오늘은 거의 뭐 아래쪽에만 내려가서 움직이면서 수비에 전념을 했고 완벽한 태클도 두어 차례 보여줬었고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토트넘이 오늘 클린시트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불안불안한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운이 따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맨시티의 슈팅이 2번이나 골대를 맞은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자, 손흥민 선수 3경기 연속골입니다. 참 대단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고요. 뭐 경기 도중에도 아까 중계하는데 뭐 손흥민 월클 맞나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손흥민 못한다, 뭐 한물 같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굳이 손흥민 못하는데 우리까지 욕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요구하는 역할 자체가 전방에서 그러니까 지난해에 포체티노 감독이 그 케인 없을 때 맡겼던 톱의 역할 할 때와 같이 공격에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에 덜 나오고 좀 아래쪽에서 위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격 쪽에 실수하는 장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메시도 뺏기는 장면 많습니다. 그 공격하는 선수들에게는 공격수의 입장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대 수비수들에게 더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도전적으로 다가서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수에 좀 더 우리가 좀 관대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무조건 감싸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런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는 뭐 아주 큰 실수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관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손가 그 헤이터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을 넣었을 때 뻘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차별적인 악플을 남기면 어떤 순간순간 장면에서의 모습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팀의 경기 운영 방식 또 감독이 전체적인 팀의 어떤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에 맡긴 역할 그런 차원에서 퍼즐 하나로서 봐야지 손흥민 선수 자체가 작품이 아니잖아요. 토트넘이라는 하나의 작품
그 무리뉴 감독이라는 그 화가가 그리는 그림의 전체적인 어떤 화풍의 하나의 어떤 퍼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예. 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손흥민 선수 쐐기골입니다. 결승골은 베르베인이 넣었고 손흥민 선수가 쐐기골이긴 합니다만 이 베르베인 선수의 골도 중요하지만 이 한 골과 두 골 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골 차였다면 맨시티가 따라올 수 있는 힘을 좀 더 많이 낼 수가 있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른 시간에 두 골 차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수월하게 갈 수 있었던 토트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내기죠. 베르베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PSV 에인토번에서 400억 넘게 주고 데리고 온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필요한 포지션이 거기가 아닌데 왜 거기서 오냐. 기억, 시옷, 쌍기억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참고로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 아시안 게임 때 김학범 감독님이 골키퍼 그리고 공격수 2명을 와일드카드로 썼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23세 이하 대표팀에서 가장 믿음직한 포지션이 그래도 골키퍼 이성 공격수 아니냐. 왜 다른 포지션에 안 쓰고 와일드카드를 거기에 쓰냐. 약간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현우 골키퍼 또 황의조, 손흥민 이 선수들의 어떤 그 도움이 대표팀의 금메달 획득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독이 보는 어떤 팀과 팬들이 보는 팀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좀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다른 포지션도 많이 영입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베인에 그렇게 돈을 썼던 이유 오늘 확실히 좀 보여주지 않았나. 오늘 베르베인이 이제 왼쪽 윙어로 출전을 해서 사실 저는 무리뉴가 원하는 수비적인 윙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오늘까지 보면 기우였다는 생각이 좀 들 만큼 오늘 굉장히 잘 해줬어요. 측면 쪽에만 국한된 움직임이 아니었고 전체적인 팀 움직임에 뭘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경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데뷔전만 치고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데뷔전을 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오늘 손흥민 선수 히트맵입니다. 이제 파란색 여기 손흥민 선수가 밟은 그 피치의 어떤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방부터 최전방 그리고 사방을 다 누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전성기 박지성 선수의 그 히트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히트맵이라기보다는 이제 터치맵이에요. 볼을 건드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터치맵이니까 공을 건드린 위치가 이곳이라는 것은 그 파랗지 않은 부분도 다 움직였다는 거죠. 제가 박지성 선수 전성기 때 박지성 발바닥에 페인트를 붙였다면 경기장이 다 그렇게 물들었을 거라는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또 기여도를 보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 약간 뭐 실망을 할 수도 있고 사람 따라서 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충분히 팀이 원하는 요구를 잘 수행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도 꾸준히 잘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기대치가 높은 분들한테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폴리TV 성욱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